자, 이번에는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가 되어 있고요. 자, 게임 업종 조금 들여다볼까요? 1분기 실적이 엇갈리는 게임주, 상승 모멘텀은 과연 있는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인터넷 게임 통신 애널리스트 윤을정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게임 업계에서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확률형 아이템. 어떤 내용인지 이 게임법 개정안 관련해서 또 포인트들이 있다고요. 내용을 좀 정리 부탁드려볼까요? 네, 일단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이슈는 좀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슈는 아니고요. 네. 처음으로 이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을 했던 건 사실 2004년입니다. 2004년 등장 이후에 이제 좀 논란이 많이 좀 생기다 보니까 2015년부터 규제를 시작을 해왔고요.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좀 공정성이나 좀 더 형평성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각 게임사들이 공개를 좀 해온 것이 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부와 이 게임 업계 간의 이 아이템 확률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조금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 게임법 개정안에 나왔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어디까지 이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식품이나 이런 제품을 판매할 때도 배합 비율을 100% 공개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영업 비밀? 네, 영업 비밀을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사들이 이것은 우리의 영업 비밀임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동안은 이제 자율 규제만 시행을 해왔던 것을 이제 강제로 좀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좀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아이템과 아이템을 결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개를 합쳐서 뭐 하나의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률까지 좀 세세하게 공개를 해라라는 게 이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게임사들의 반발이 조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일본에서는 콤프 가챠, 이 컴플리트 가챠라고 하는 이 이중 확률형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3개를 모아서 하나를 만드는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컴플리트 가챠? 네, 하나를 완성해서 뭔가 하나를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게임사마다 저 아이템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좀 매출을 올리는 좀 핵심이다 보니 그렇죠. 이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가 좀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됩니다.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게임법의 개정안에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공개를 하자라는 게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예 판매를 좀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안 발의한 주요 그 내용들 그런 것도 정리된 게 좀 있죠. 네. 일단 법안에 이제 크게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첫 번째 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판매를 제한하자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사에 대한 규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역차별이 좀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어서 총 이제 4개 정도. 전체는 5개인데 네. 요 메인 확률에 관련된 건 4개 정도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고요.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확률 공개 내지는 이제 좀 판매에 대한 제한이 메인입니다. 그 해외사가 저 아이템을 판매할 때도 규제를 하자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법안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법안들까지 저희가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결국엔 게임사들과 그걸 대변하는 주가가 과연 어떤 영향을 그렇죠. 받을 것인지 추정을 해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사실 뭐 그 로또나 아니면 뭐 이 복표 사업, 복권 사업자들도 보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누가 저걸 당첨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상품 추첨할 때도 그렇고 네. 누군가는 당첨자가 있으면은 기대를 공평하게 하는 건데. 이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는 당첨자? 뭐라 해야 되지? 확률형 아이템의 보통 뽑은 사람이라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있어요? 이제 드물게 있죠. 드물게? 네. 있긴 있군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템을 이제 만드는 걸 방송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그걸 보고 같이 결제를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 확률이 뭐 0.00 몇 % 이러다 보니까 매우 미미한 확률인 거죠. 그러네요. 또 대규모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더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패키지 판매를 할 때는 상품 하나당에 뭐 비싸봤자 11만 원 정도에서 이제 가격이 좀 끊기게 되는데요. 네. 이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뽑아야 하다 보니까 재화 충전에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뽑히는 아이템들을 모아서 또 조합을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아, 현금 많이 나가더라고요. 10,000원, 20,000원씩.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참 그 화장실에 핸드폰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52시간 초과 근무 이슈가 있고 네. 백신 보급 이후 경기 회복세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난해가 코로나가 굉장히 3월 이후로 극심했었는데 네. 이제 2분기 이후에 좀 이용자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던 게임들을 보면 캐주얼 게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캐주얼 카트라이더라던가. 가볍게 한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어떤 그렇죠. 거죠? 특히 이제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라거나 네. 실제적으로 게임에 돈을 쓰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층에서 이제 게임을 활용하게 되는 이용자들이 많았고요. 네. 실제로 뭐 1,000만 원대, 뭐 억대로 쓰는 이용자층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던 린저 부분이 씨? 있습니다. 그렇죠. 린저 씨들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어. 그분들은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보급 이후에 뭐 게임 업계에 어떤 이제 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캐주얼 장르에 편중돼 있었기 때문에 네. 매출 상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이제 MMORPG라고 하죠. 뭐 리니지를 비롯한 그 게임들에는 사실은 큰 타격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게임 업계에도 뭐 거기에 맞춰서 또 변화를 주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그거 있지 않나?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은 이렇게 AR처럼 네, 포켓몬고처럼. 포켓몬고 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러네. 자, 1분기 실적이 엇갈리는 게임주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상승 네.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 네, 이게 오늘 타이틀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2분기부터는 지난해 조금 이제 신작 출시가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네. 영향도 있었고 아. 좀 대작이라고 불리는 소위 게임들이 이제 올해 2분기에 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 주요 신작이 나오는 게임사들을 보면 이제 4월 말에 시작이 됩니다. 4월 29일에 이 컴투스의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이라는 이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출시가 되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서머너즈가 7년이 된 게임인데 아직도 일평균 매출이 거의 10억 원을 육박하는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 IP의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신작이어서 좀 이제 그동안 컴투스가 게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조금 이제 저평가를 받아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좀 늘어난다. 그리고 기존 IP가 좀 확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두가 기다리시는 게임이죠. 이제 NC소프트의 신작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뭐죠?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이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자체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게임이 사실은 이제 경쟁사의 넷마블 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는 이름으로 기출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매출 순위 한 탑3 안에는 좀 가뿐하게 들어갈 정도로 흥행을 했던 게임이고요. 네. 출시 후에 일평균 매출이 뭐 최소 한 3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 라는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NC소프트의 어떤 이제 PC 게임의 모바일화에 가장 좀 절정이 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분기 중에 출시가 될 거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2의 나라라는 애니메이션풍 게임이고요. 이 네.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 이렇게 2분기에 신작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2분기 출시 이후부터 이제 게임사들의 실적이 좀 크게 반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게임들의 장르가 거의 다 이제 RPG 장르입니다. 네, 이 장르, 롤플레잉하는. 그렇죠. 이 롤플레잉 장르는 매출 초반대에 집중이 돼요. 출시 초반에 급격하게 매출이 집중이 되고 이제 이후에 조금 빠지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2분기 후반에 출시가 되면 온기 반영이 되는 건 3분기입니다. 2분기에 모멘텀 영향을 받고 3분기에 실적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2분기부터는 주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할 분담 게임 이렇게 롤플레잉이라는 그렇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아날로그틱한 세대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이렇게 가면 밑에 이렇게 롤로 길이 계속 나오듯이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 개념이 확장된 게 롤플레잉 아닌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들은 자기 대체로 역할. RPG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MMORPG.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이후로는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윤우정 연구원은 이 게임들을 대부분 다 해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네, 신작은 거의 다 거의 다? 해보고요. 오. 보통 캐릭터나 무기를 얻으려고 과금을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리니지가 이제 한창 인기가 있을 때는 그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 네. 진명황의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 온라인에서 이제 가끔 거래가 되는데 그 NC소프트의 그렇죠. 그 야구단 리니지에 우승했을 나왔던, 때 그렇죠. 그 집행검. 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정말 차 한 대보다 비싸다라고 할 정도로 몇 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정말 이제 NC소프트의 상징적인 아이템이죠. 실제로 아이템에 돈을 그 정도 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학적으로 보면은 게임의 몰입도와 그다음에 약간 실사에도 가깝고
그러려면 이제 스토리 라인들을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요즘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의 영화처럼 쭉 하다 보면은 그렇죠. 내가 그 게임에 몰입해가지고 그게 일종의 메타버스의 개념도 될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시네마틱 영상이라고 보통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메타버스 역할도 하고 이제 전체 스토리를 좀 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넷마블 게임 중에 세븐나이츠라는 게임이 있어요. 모바일로 나와서 매출 순위로는 한 7등 정도 유지를 한 2년 넘게 했던 게임인데 네. 이 게임의 신작이 이제 지난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약간 이제 10년 정도 후 이야기예요. 10년 내지 20년 정도 후 이야기여서 드라마네. 이제 그렇죠. 이 유니버스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뭐 마블 영화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작의 캐릭터를 이제 아꼈던 유저들이 그걸 보고 들어가서 이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죠. 언젠가는 뭐 그런 것도 나오겠네. 저희는 이제 TV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식 얘기도 하고 그렇죠. 정보도 교환하고 주식 거래도 하고 뭐 그런 거래소도 생길 수도 있겠다.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진짜. 네, 네이버의 그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아마 한국에서는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미국 쪽에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뭐 구찌의 신상품 입어본다던가 뭐 아이돌의 뭐 팬사인회를 참석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나 활동이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거기서 방송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더 늦기 전에 빨리. 자,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근 이용자들의 불매 운동이 좀 약간 불거졌던 이 그렇죠. 잡음이 있었던 NC소프트 1분기 실적하고 향후 전망. 전망해 주시죠. 1분기 실적은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불매 운동이 가장 크게 불거졌던 게 2월입니다. 네. 2월 한 달 동안 이제 매출이 거의 한 30% 정도 빠진 상태로 일주일 넘게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로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런 게임사기 때문에 타격을 그렇죠. 좀 크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에는 실제로 매출이 좀 빠지기도 했었고 매출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용자층이 조금 빠져나갔고 이제 매출이 조금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충분한 보상을 좀 제공을 하면서 오히려 휴면 유저가 좀 들어온 측면도 있거든요. 이제 2분기에 그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가 되면 이후에 고른 실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블레이드 앤 소울이 출시가 되면 이제 리니지에 좀 타격이 가지 않겠느냐, 이 이용자들이 좀 옮겨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좀 시장에 있는 상황인데요. 리니지 2M 출시 상태를 좀 이렇게 돌이켜 보자면 네. 타격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기존에 소위 말하는 나쁘게 말하면 고인물이라고 하죠. 로열티가 있는 유저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탈을 했던 유저들이 새 게임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런 이제 좀 매출이 상쇄되는 서로 좀 타격을 입히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적에 큰 변동이 없겠군요. 네. 네. 두 번째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이 붉은 사막으로 또 한번 시장을 그렇죠. 흔들까요? 이미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은 철저하게 그 유럽향 게임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그 지역화를 또 특성 있게 하나 보죠. 북미 유럽에 최적화된 게임이고요. 국내에서 이제 그동안 보던 뭐 북미에서 출시되는 총 쏘기 게임이라던가 슈팅 게임. 네, 슈팅 게임이나 뭐 액션 게임의 그 그래픽을 훨씬 이제 한 단계 높여서 담은 게임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잘 오고 있고요. 네. 사전 예판만 이미 50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가장 작년에 최대 흥행작이라고 불렀던 이제 뭐 사이버펑크 같은 작품들도 한 2,700만 장 정도 팔았던 걸 고려를 하면 사전 예약만 500만 장이라는 숫자는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모바일 게임들이 국내에서 사전 예약자가 뭐 600만, 700만 된다고 해도 실제로 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 이제 결제를 하는 이용자는 그 절반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사전 예약을 했다라는 건 이제 돈을 주고 그 게임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의미가 있고요. 충성도가 높겠네요. 그렇죠. 그 트레일러 영상 조회수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기대작으로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저 붉은 사막의 트레일러를 처음 공개할 때 제가 지스타 현장에 있었는데 네.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국내 게임사도 이 정도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라는 게 처음 이제 그 공개된 영상을 봤던 감성이고요. 네. 왕좌의 게임을 좀 연상시키는 미국 드라마. 그렇죠. 이제 그런 좀 대작의 액션작 이런 느낌이어서 유럽 지역에서 흥행은 거의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PC 콘솔 플랫폼으로 출시가 되는데 콘솔 시장 규모가 또 해외에서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게임이라고 하면 국내는 모바일 게임이 대세지만 해외는 콘솔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흥행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펄어비스의 신작 중에 도깨비라는 캐주얼 게임이 있어요. 네. 이 게임이 이제 상반기 안에 영상이 공개가 될 텐데 이 게임은 또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요. 붉은 사막의 출시는 4분기라서 아직 조금 시간이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이 게임 쪽에 가장 큰 핫한 이슈는 최근에 크래프튼이 그렇죠. 상장했을 겁니다. 그렇죠. 요걸 먼저 조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네, 개발한 배그라고 하는. 네, 그렇죠. 개발한 기업이고요. 당초에 이제 블루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몸집을 좀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크래프톤을 모르셔도 배틀그라운드 회사라고 하면 알 만큼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배틀그라운드도 이제 해외 지역에서 흥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e스포츠로도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이제 장외에서만 한 15조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매출 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화평정령이나 네. 이런 게임들이 거의 이제 배틀그라운드와 동일한 장르의 거의 동일한 느낌의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네. 해외에서의 흥행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뭐 엘리온이라던가 이런 좀 다른 게임들로 이제 개발 영역을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말고 흥행작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이제 다른 게임들로 이제 개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중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외에서만 지금 15조 원이고 15조 원이요? 네, 가장 높게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되던 배틀그라운드가 한창 인기가 있을 시점에서는 20조 원까지 장외에서 가치가 치솟기도 했었어요. 단일 게임으로. 단일 게임으로요. 단일 게임사 중에 이 정도 가치를 받은 게임은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거의 BTS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 네. BTS를 갖고 있는 빅히트가 상장할 때와 좀 유사한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빅히트가 상장할 때도 뭐 다른 많은 아이돌이 있지만 BTS가 메인 IP였는데 이제 네. 군대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IP가 사라졌을 때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려가 무색하게 굉장히 흥행하면서 상장을 했죠. 크래프톤도 유사한 양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애매해서 넷마블 컴투스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한데 1분 안에 끝내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끝내드릴게요. 넷마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분기 제2의 나라 이어서 4분기에는 마블 영화를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이 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그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라인이 연장된다라는 게임의 이제 결정판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고 주가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중에 혹시 탑픽이라고 하는? 탑픽은 펄어비스. 펄어비스. 네. 좋네요. 메타버스가 요즘 대세인 만큼 네. 무시할 수 없죠. 결론을 얻었네. 펄어비스를.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기대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게임 얘기 들어봤고요. 흥미로웠는데 시간이 좀 아쉽네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게임 통신 애널리스트 윤을정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